경선전이 본격화하면서 각 캠프의 전략과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후보들을 도우려는 현역 의원들의 캠프 합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톡 코너에선 의원들 움직임에 숨겨진 속내, 또 이번 선거 변수 중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반명연대 성사 가능성까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경선 후보 국민의힘이 8명을 압축이 됐잖아요. 각 캠프에서 지지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던데 뭐 숫자들이 나오는 겁니까? 네, 각 캠프에서 공개하는 명단을 보면요. 현역 의원 명단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4명, 나경원 후보가 5명, 한동훈 후보가 20명,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3명입니다. 물론 당직을 맡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지 명단에는 없지만 물밑에서 도움을 주는 의원까지 합하면 훨씬 많다는 게 각 캠프의 설명입니다. 네, 저기는 사실 숨겨진 숫자들도 있잖아요. 다 드러나지는 않는데 근데 일단 다 합쳐도 전체 의원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당내 의원들의 비토가 많은 걸로 알려진 한동훈 후보 제일 많네요. 예,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기존부터 좀 같이 했던 한동훈계 의원들이 대부분 그대로 이름을 올렸고요. 당내 가장 큰 세력이었던 친윤계 의원들은 분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는 1차 컷오프까지 지켜보겠다며 여전히 관망 중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자, 근데 한덕수 대행을 지지한다는 의원들 뭐 10명이다, 더 넘었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 의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역시 대부분 관망세지만요. 일부 의원들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최종 후보로 올라갈 경우 한대행을 무소속으로 출마하도록 설득한 뒤 단일화를 시도하겠다는 구상이 깔려 있습니다. 한대행 출마를 공개 요구했던 박수영 의원은 김문수 캠프 합류를 선언하면서 경선 이후 김문수 후보와 한대행 단일화가 유일한 필승 방법이라면서 향후 단일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단일화를 위해서 캠프에 간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근데 한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건 역시 반 이재명, 이른바 반명연대를 하기 위한 일환일 텐데 이게 성사가 될까요?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치러진 조기 대선 당시에도 반문재인, 즉 반문연대가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산됐는데 반문이라는 목표는 같았지만 탄핵을 둘러싼 시각 차이로 갈라진 보수 진영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후보를 압도할 정도로 확실한 고심점을 가진 후보도 없었죠. 결국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가 각각 완주하면서 전체 총합 득표 수는 앞섰지만 문재인 후보가 승자가 됐습니다. 반명연대가 거론되고 있는 지금도 상황이 비슷한데 결국 이재명 후보 당선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또는 제3지대 주자들이 탄핵 찬반에 따른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느냐가 연대 성사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보니까 최근 메시지가 주로 한덕수 대행을 강하게 질타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주당 논평을 좀 살펴봤는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한덕수 대행을 겨냥한 논평이 하루 평균 2~3건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8명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된다면서 연일 공세를 펴는 국민의힘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주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민주당 내부의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한대행 출마가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오늘도 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개별 의원들까지 일제히 한대행의 무리수가 확인됐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출마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기류였던 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강경론이 다시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각 당 경선이 시작된 마당이니까 여론 흐름이 어떨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